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양리그 싸이 영상이 발표됐습니다. 예상대로 내셔널리그는 크리스 세일, 아메리칸 리그는 타릭 스쿠볼이 차지했습니다.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세일은 1위표 26장과 2위표 4장을 얻었습니다. 2021년에 이어 또 2위를 한 윌러는 1위표 4장과 2위표 25장을 얻었는데 한 명이 2위표를 스킨스에게 줬습니다. 3위는 스킨스, 4위는 시스, 5위는 이마나가, 6위는 웹, 7위는 킹이 차지했습니다. 애틀란타는 8번째 수상으로 다저스에 이어 단독 2위가 됐습니다. 애틀란타는 1957년 워렌 스파니오 없다가 1991년부터 1998년까지 8년간 글래빈, 매덕스, 스몰츠, 글래빈이 6개를 쓸어 담은 적이 있습니다. 재기상까지 따낸 세일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연속 5위 내에 든 적이 있는데 드디어 첫 수상에 성공했습니다. 첫 수상 시점의 나이가 35세 184일인 건 역대 최고령 5위에 해당됩니다. 세일은 싸이영 수상에 성공함으로써 트리플 크라운, 300K, 싸이영상, 그리고 월드시리즈 우승 카운트를 잡아낸 두 번째 투수가 됐습니다. 다른 한 명은 샌디 코펙스입니다. 명예전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싸이영상을 따낸 세일에 대한 관심사는 138승, 1958이닝, 2414삼진의 누적 성적을 어디까지 끌어올리느냐입니다. 명전의 허들이 많이 낮아진 만큼 탈삼진 2800개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세일을 데려오자마자 계약을 재조정한 애틀란타는 올해 1600만 달러를 줬고 내년에 2200만 달러를 줍니다. 내후년에는 바이아웃이 없는 1800만 달러 팀옵션이 있습니다. 역시 트리플 크라운 위너인 스쿠볼은 만장일치에 성공했습니다. 2위는 2위표 14장을 얻은 세스루고, 3위는 2위표 9장을 얻은 클라세, 4위는 석장을 얻은 레긴스, 5위는 번스, 6위는 길버트가 차지했습니다. 2년 3천만 달러 계약의 첫 해였던 루고는 메이저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닝과 싸이영 2위에 오르는 대박을 터뜨렸고 3년 연속 세이브 전체 1위를 한 클라세는 불펜 투수로는 2008년 K로드 이후 처음으로 싸이영 3위 내에 들었습니다. 2003년 가니에를 마지막으로 불펜 투수의 싸이영 수상은 더 이상 나오기 힘들 전망입니다. 스쿠볼은 2018년 9라운드 지명자로 전체 1순위였던 KC 마이즈가 750만 달러의 입단 보너스를 받은 반면 스쿠볼은 35만 달러였습니다. 스쿠볼은 오늘이 28세 생일로 생일에 상을 받은 선수는 1953년 MVP를 수상한 로이 캄파넬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가 됐습니다. 디트로이트 투수의 싸이영 수상은 2011년 벌렌더와 2013년 슈어저에 이어 역대 6번째이며 만장일치 수상은 2011년 벌렌더 이후 처음입니다. 벌렌더도 그의 트리플 크라운 위너였습니다. 2011년 벌렌더 이후 만장일치 수상자는 2014년 커쇼, 2020년 비버, 2022년 벌렌더와 알칸타라, 2023년 게리콜과 올해 스쿠볼입니다. 양리그에서 모두 트리플 크라운 달성자가 싸이영을 차지한 건 2011년 벌렌더 커쇼 이후 13년 만이고 좌안이 동시에 수상한 건 2002년 랜디 존슨, 베리지토 이후 22년 만입니다. 사실 싸이 영상은 세일과 스쿠볼이 확실시되고 있었고 두 선수에 대한 영상을 만든 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역 선수 중 싸이영을 2회 이상 수상한 선수는 커쇼, 벌렌더, 슈어저, 디그롬, 스넬입니다. 그렇다면 싸이영을 따낸 시즌의 승리 기여도는 어땠을까요? 투수의 승리 기여도는 레퍼런스와 팬그래프의 방식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서 둘로 나누는 계산이 나름 인정받고 있습니다. 커쇼는 싸이영 시즌의 승리 기여도가 7.1, 7.7, 7.8이었습니다. 벌렌더는 7.6, 6.9, 5.9, 슈어저는 6.2, 5.9, 6.8, 디그롬은 9.3과 7.1, 스넬은 5.9와 5.2였습니다. 스넬은 싸이영을 따낸 시즌들도 볼산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레퍼런스에 비해 팬그래프 쪽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1995년 이후 수상자들을 보면 1995년이 144경기 단축 시즌이었음에도 존슨이 9.1, 매덕스가 8.8을 기록하고 1997년 클레멘스와 페드로, 1999년 페드로와 존슨, 2000년 페드로와 존슨, 2001년과 2002년에 존슨 등이 9.0에 가깝거나 그 이상을 기록하는 지금에 와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시즌들이 있었습니다. 클레멘스는 1998 시즌 중간에 약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997년에는 264이닝을 던지며 조정 ERA 222를 기록했고 페드로는 1999년이 213이닝 조정 243, 2000년이 217이닝 조정 291이었습니다. 하지만 슈퍼 에이스들의 시대가 끝난 후 사이영 수상자의 평균 승리 기여도는 7.0을 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에 2003년 할러데이, 2004년과 2006년 산타나, 2008년과 2009년 린스컴, 2010년 킹과 할러데이, 커쇼의 3년과 벌랜더의 1년, 클로버의 2년과 디그롬의 2년 정도가 7.0을 넘게 됩니다. 괴수의 시대가 끝난 후 괴수를 소환하는 성적을 올린 두 명은 2009년 그레인키와 2018년 디그롬이었습니다. 2020년 단축 시즌이 끝난 후 사이영 투수들의 승리 기여도는 한 계단을 더 내려오게 됩니다. 2021년 로비레이와 코빈 번스, 2022년 벌랜더와 알칸타라, 2023년 콜과 스넬, 올해 스쿠볼과 세일 중 알칸타라만 7.0을 반올림으로 넘었고 나머지 투수들은 6점대 이하를 기록합니다. 이제 사이영은 6점대 승리 기여도를 기록하면 수상이 유력해진 반면 같은 기간 MVP는 2021년 오타니가 8.5, 2022년 저지가 10.8, 2023년 오타니 9.4, 아쿠냐 8.7, 올해 저지 11.0, 오타니 9.1을 기록하면서 오타니를 제외하면 사이영 수상자가 MVP가 될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선발 투수의 이닝 소화가 줄어들면서 선발 투수의 기여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무국은 선발 투수의 이닝을 늘릴 방법을 찾고 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6이닝 강제 규정을 만드는 것도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이영 투수의 이닝 소화를 보면 2011년은 벌랜더 251이닝, 커쇼 233이닝, 2016년은 슈어저 228이닝, 포셀로 223이닝, 2019년은 벌랜더 223이닝, 디그롬 204이닝인 반면 2021년 이후로는 번스가 167이닝, 벌랜더가 175이닝, 지난해 콜이 209이닝, 스넬 180이닝, 올해 스쿠볼이 192이닝, 세일이 177이닝을 기록해 이닝 수화보다는 최소 실점 쪽으로 선발 투수의 임무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편 2003년 가니에와 2020년 단축 시즌을 제외하고 1995년 이후 사이영 수상자 중 승리 기여도가 낮은 순위는 2005년 바톨로 콜론, 2016년 포셀로, 2023년 스넬, 2012년 디키, 2021년 레이 순입니다. 2003년은 7.1을 기록한 산타나가 있었지만 콜론이 21승을 했다는 이유로 4.1에 그친 콜론이 차지했고 포셀로와 디키 역시 승리 기여도가 훨씬 높은 벌랜더와 커쇼가 있었습니다. 특히 벌랜더는 프라이스, 포셀로, 스넬에게 3번을 당하게 됩니다.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사사키가 1월 15일 이후에 계약할 거라고 했습니다. 커미셔너가 직접 언급할 만큼 정구단이 참가하는 이벤트가 될 사사키 포스팅에서 국제계약 보너스 머니를 모두 사사키에게 털어넣는 팀이 등장하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사키를 위해 남겨둔 2024년 보너스 머니는 날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일본과 미국의 프리미어 12 슈퍼라운드 경기는 일본이 다카하시 히로토, 미국이 리치를 선발로 냅니다. 둘은 힐이 1980년생, 다카하시가 2002년생으로 22살 차입니다. 에인절스는 맷 타이스를 컵스로 보내 로건 오아피와 트래비스 다노로 포수진 구성을 마쳤습니다. 컵스는 패트릭 위즈덤을 방출했습니다. 콜로라도는 포수 스탈링스와 1+1 계약을 맺었습니다. 스탈링스는 내년 200만 달러를 받고 내후년에는 200만 달러의 상호 옵션과 50만 달러의 바이아웃이 있습니다. 스탈링스는 콜로라도에서 처음 뛴 올해 조정 OPS 119를 기록하는 커리어하이 시즌을 보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원정 OPS가 홈보다 더 좋았다는 겁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